현재 한국의 세계적 위상에 대해 살펴본다면 전세계 10위권의 경제와 6위권의 군사력,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을 가장 선방한 OECD 국가 등 각종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원도 없는 나라인 한국에서 세계적인 경제, 군사 대국이 된 것에 대한 이유가 뭐냐는 것인데요. 혹자는 운이 매우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최근에 아르헨티나, 염호, 소금 호수, 광산 투자가 결국에는 대성공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포스코가 2018년 인수한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가 효자 노릇을 한다는데요. 인수 당시보다 리튬 매장량이 늘어나고 리튬 가격도 급등한 이유 때문입니다. 포스코에 따르면 2018년 3,100억 원에 인수한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리튬 염호 소금호수에 매장된 리튬을 생산해 현재 시세를 적용 판매한다면 누적 매출액이 35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중국 탄산 리튬 현물 가격이 지난해 7월 톤당 5,000달러에서 올해 2월 톤당 11,000달러로 배 이상 급등한 덕분입니다. 특히 포스코는 지난해 말 호수의 리튬 매장량이 인수 당시 추산한 220만 톤보다 6배 늘어난 1,350만 톤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전기차 약 3억 7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현재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소재인 리튬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워낙 오르기도 했지만 전기차는 앞으로 현재의 내연기관 차량을 거의 모두 대체할 미래 주요 자동차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은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어렵지 않다는 의견도 다방면에서 제기됩니다. 약 3천억 원이 35조 원으로 실현된다고 한다면 근사치만 따져도 대략 100배가 넘는 대박이 됩니다. 이처럼 한국 기업의 성장에 따라서 투자한 다방면의 사업이 운 좋게도 결실을 맺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전기차 관련해서는 국민연금도 어쩌면 운이 좋게도 대박을 낸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근 2014년에 테슬라 주식을 약 89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테슬라 주가는 48달러였고 액면 분할을 적용하면 9달러대가 되어 800달러까지 치솟았던 테슬라의 주가를 계산해보면 대략 8000%의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던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반드시 보유하고 있는 일정 비율을 국내 혹은 해외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어서 당시 테슬라를 미래 유망 기업으로 판단해서 얼마 안 되는 금액을 투자해 두었던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등 미래 산업 수요가 반영된 주식시장과 그야말로 운까지 맞아떨어져서 대박이 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단편적인 대박들을 모아놓고 한국이 운이 좋아 경제 군사 대국이 되었다고 한다면 수많은 케이스는 오히려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의 엄청난 노력 가운데 가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 부분에서는 현재의 눈부신 성과를 이뤄낸 것은 한국의 특유의 성실함과 근면함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7, 80년대에 중동 건설붐으로 인해서 5.1달러를 벌어오던 수많은 근로자들을 기억하는 사우디에서는 아직도 한국과 같이 일을 제대로 하는 나라는 없었고 그들은 불평하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다고 회상합니다. 한국 경제를 위해 달러를 벌어들이러 독일로 파송된 파독 광부들은 국가의 재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의 조선업이 호황을 맞게 된 주요한 이유는 한국 업체들이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를 비롯한 대형 선박을 발주하는 큰손들은 한국이 납기를 잘 맞추는 능력을 매우 높게 샀습니다. 중국은 가격이 한국보다 저렴해 중간중간 발주를 넣어보기도 했지만 1년 이상 지체가 된 적도 있었고 납기를 잘 맞추는 한국보다 기술력이 많이 떨어져서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멈추는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비즈니스에 있어서 이러한 한국의 성실함으로 납기를 맞추는 능력은 주문하는 쪽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역시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소위 근로자를 갈아놓는다고 할 정도로 개별 회사들의 강한 푸시도 있었고 한국인 특유의 집념과 성실함이 이러한 과정을 모두 다 가능하게 했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주 최근에는 일본이 전무후무한 수출 규제를 내려서 그야말로 경제전쟁을 한국에 선포를 했지만 한국은 이 역시 끈기와 집념, 근로자들의 밤낮 없는 시도를 통해서 자체 소재를 개발해 수출 규제를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모자란 상황이 닥치자 1년 전 일본의 수출 규제가 얼마나 전 세계를 피해를 줄 뻔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제대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버텨내지 못하고 반도체 생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면 현재 전 세계의 반도체 공급망은 완전히 마비되어 일본은 매우 큰 질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오히려 일본에 항의하는 비난의 화살을 막아준 것이며 그만큼 한국이 강력해졌다는 반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새로운 군수물자의 개발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6.25 당시에 북한군은 소련제 T-34를 수백 대 가지고 그대로 서울로 밀고 내려오는 논스탑 진격을 진행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제대로 전략 물자도 없었고 당시에는 많은 한국 육군들은 탱크만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전쟁 초반에 한국이 탱크가 없는 서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탱크를 수입해 들여놓은 정도가 아니라 탱크를 제조해 전 세계에 수출할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명품 전차로 알려진 K2 흑표 전차는 폴란드, 노르웨이, 아제르바이잔 등에 수출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중이며 폴란드의 경우 전차를 자체 생산하고 운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전차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개발보다는 한국 모델을 채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탱크가 없어 전선이 속절없이 밀리던 한국이 이제는 주요 선진국이나 전차 강국 등의 품질을 인정받으면서 군사 대국으로 확실하게 발돋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한국의 모습이 외국인이 봤을 때는 어떻게 느껴질지 궁금한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과 함께 훈련 전투기 T-50을 개발했던 로키드 마틴사는 한국의 능력에 대해서 색다르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국이 T-50을 만들어내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작업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관한 한 가지 흥미로운 일화가 있는데요. 당시 한국은 고등훈련기 T-50을 미국 로키드 마틴사에 기술 지원을 포함해 자체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미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은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T-50을 10년 안에 개발하겠다고 밝혔는데 미국의 기술진은 한국에 갖춰진 인프라와 당시 기술 상황을 보고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며 손가락을 다 펴보이는 등 한국식 농담도 곁들이면서 웃어 넘겼던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에 갑자기 터진 IMF 사태로 인해서 개발 비용이 2배 이상으로 폭등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로키드 마틴사는 무조건 실패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의 경우에도 비슷한 전투기의 개발의 예산은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것임을 감안해 봤을 때도 한국의 T-50 개발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로키드 마틴은 다시 한번 고개를 가로저으며 10년 안에 개발하려면 예산을 늘리던지 인원을 훨씬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항공우주산업 카이 측은 공군에서 예산이나 인원 추가는 불가능하고 일정 연기도 안 된다고 했다면서 무조건 주어진 조건에 어떻게든 해내야 하는 맨 땅에 헤딩하는 상황이 펼쳐졌다고 전합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카이는 여기서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실물 모형을 만드는 과정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카티아로 대체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당시 기술이 앞선 미국 보잉사 정도나 카티아를 일부만 사용했다고 하는데 카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든 과정을 카티아를 채용했고 여기서부터 미국 기술진이 크게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며 보잉보다 카티아를 잘 쓰는 것은 처음 본다고 할 정도로 기술을 극찬하게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 과정 가운데 한국은 개발 기간을 더 줄여서 2001년 9월에 시제기를 완성하게 이른 것입니다. 해당 비행기는 성능이 KF-16에 맞먹을 정도로 뛰어나며 양산을 지속해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되었으며 캐나다 공군까지도 해당 비행기를 수입하겠다면서 명실공히 전투기 수출국에 길을 연 것입니다. 당시 T-50의 초도 비행을 지켜봤던 로키드 마틴사의 존 데 헤이어 이사는 한국 정부와 공군의 감사의 말을 전하며 한 가지 인상 깊은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오늘 우리는 한국인은 무언가를 할 때 그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며 한국인의 저력을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한국의 전투기 개발과 양산, 수출까지 한국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국가에서 결국에는 만들어내고 해내고야 마는 국민성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최근 한국은 이제 스텔스 전투기인 KF-X 시제품을 선보이는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인도네시아가 의구심을 품으며 분담금을 내지 않았지만 결국 한국 스스로가 시제품 이후에 양산까지 진행해 한국 공군의 군사력 파워를 한껏 더 실어줄 것으로 역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많은 나라가 인정하는 현 위치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시간이 꽤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열기는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유니클로에서 공짜 히트텍을 나눠주면서 공짜에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 아쉬운 부분도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지난달 여러 경제 통계가 나오면서 우리 국민의 힘을 확인할 수 있기도 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의 방일, 한국 관광객 수의 감소폭이 더 커졌다는 것과 일본 기업들
기업들이 실적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상케이 비즈의 기사를 소개해드리면서 불매운동의 성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1990년 전후로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던 일본 반도체 산업이 몰락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수출 규제한 이유는 한국에 반도체 따라잡힐까봐 불화수소 수출 규제한 거라고 페페TV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늦었습니다. 벌써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오늘 소니에 이어 파나소닉까지 망하고 있다는 이 소식까지 팩트 맞지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 불매운동이 유니클로 공짜 마케팅에 주춤한 듯 보이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불매운동을 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업 부진으로 철수와 실적 검토를 강요당하고 있는 기업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관광객에게 인기가 있는 오사카 쿠로몬 시장에는 한국 손님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시장 부이사장에 따르면 통계는 아니지만 최고 피크 때와 비교시 최대 80%에서 90% 이상 감소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긴테츠 백화점은 한국인에 의한 면세 매출이 약 50% 줄기도 했습니다. 영향은 전국으로 퍼져 홋카이도 레일패스 매출 실적은 목표보다 15%에 밑돌았고 JR 큐슈 한일 고속선 이용객 수는 8월부터 3개월간 연속 전년 전월 대비 70% 감소했습니다. 일본 기업 오너드 홀딩스는 내년 2월까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합니다. 오너드 홀딩스는 한국에서 주로 골프 관계 상품을 판매해왔습니다. 이 회사는 이와 함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패션 브랜드인 오프닝 세레머니와 캐주얼 의류 브랜드인 필드 드림 사업에서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오너드 홀딩스는 구조조정을 위해 채산이 맞지 않는 점포와 브랜드의 폐지를 진행해왔습니다. 한국에서 패션 사업을 전개해온 일본 기업 오너드 홀딩스는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한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국 사업을 접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회사의 야스모토 미치노부 사장은 도쿄에서 연 결산 설명회에서 한일 갈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나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내년 2월까지 한국 사업을 완전히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페페TV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베 못지않게 싫어하는 고노다로의 브랜드인 데상트 모두 알고 계시죠? 데상트는 매출의 절반을 한국에서 올리고 있는 어이없는 브랜드인데요. 업체 사장은 정치권에서 한국 때리기 하고 있고 돈은 한국에서 쓸어 담아가고 있는 데상트 역시 최종 이익 예상을 53억엔에서 7억엔으로 하향 수정했습니다. 7월에서 9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고 10월에도 같은 경향이 지속되었습니다. 데상트 사장은 수익 적자화되고 있으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곤욕스러워했습니다. 쌤통이다. 그냥 좀 철수해라. 꼴도 보기 싫다 진짜. 여러분 다른 업체는 몰라도 데상트, 엄브로, 르꼬크 이 3개 업체는 꼭 기억해주세요. 이 3개 업체는 일본 혐한의 상징 고노다로 집안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제품 구매하시면 지금 보이는 이 사람한테 돈 꽂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노다로 다들 아시죠? 한국 기자들 모아놓고 일본 카메라 쓴다면서 조롱하고 한일 회담에서 한국 측 대변인 말 끊고 무례하다고 한 양반입니다. 다들 꼭 기억해주세요. 맥주 불매운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사히 슈퍼드라이는 수입 맥주 점유율 8년 연속 1위를 기록했지만 불매운동으로 인해 매출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일본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정신 못 차리고 허세 부리고 있습니다. 아니 얘들은 뭐 나라 전체가 중2병인가? 네티즌 반응을 보자면 철수하지 않거나 지금 진출하려는 기업은 모두 자신의 책임이문이다. 한 나라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니 이 정도 되겠으문이다. 그래도 반일을 하는 나라와 연을 끊는 것이 더 메리트 있으문이다. 곧 쇠퇴할 것이니 근본적인 전략을 재검토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문이다. 남는 것도 철수하는 것도 윗선의 선택이문이다. 적자가 쌓여 쓰러져도 모르문이다. 1, 2년 안에 끝날 일이 아니니 빨리 철수를 준비해야 하문이다. 느린 판단은 업적을 나쁘게 하문이다. 기대했다가 배신당하는 시대는 이제 그만해야 되문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매출이 오를 일은 없음은이다. 반일에다가 경제가 침체라 살 수가 없음은이다. 리스크가 큰 한국 말고 다른 나라로 시프트 체인지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함은이다. 들으셨다시피 철수하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일본 불매는 장기화될 전망이라 철수하는 방안이 일본 기업으로서는 적자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니클로야 공짜 마케팅으로 올겨울 고비를 넘기고 있다지만 공짜로 뿌리는 마케팅으로는 오랜 기간 연명할 수 없다는 걸 생각해보면 유니클로의 철수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에 히트텍 받으려고 유니클로 구매하신 분 페페TV 시청자 여러분 중엔 안 계시죠? 네, 안 계실 거예요. 이렇게 일본 기업들의 매출만 줄어든 게 아니라 일본 관광지를 찾는 한국인들의 발걸음도 줄었습니다. 11월 20일 일본 관광청이 발표한 10월 방일 관광객 통계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19만 7,300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전체 방일 관광객 수는 5.5% 떨어진 수치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2020년 관광객 4천만 명이라는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따른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서도 정신 못 차리고 허세 부리고 있습니다. 네티즌 반응을 보자면 솔직히 해외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줄었으면 하문이다. 이왕 줄어들 거면 가장 오지 않았으면 하고 저 나라라면 별 문제가 없으문이다. 한국 이외의 나라에게 매력을 발산해서 다른 나라에서 오게 하는 게 낫으문이다. 4천만 명 목표를 달성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으문이다. 한국 관광객은 제로가 되었으면 하문이다. 방일객은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문이다. 그리고 한국어 간판은 철거해야 하문이다. 이제 필요가 없으문이다. 너무 좋으문이다. 이상한 나라에서 오지 않는 것은 관광지 입장에서 좋은 일이문이다. 진정 일본 문화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와주면 되문이다. 이제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단계에 들어섰으문이다.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좋은 경향이문이다. 들으셨다시피 이렇게 허세 부리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렇게 허세 부리고 있지만 과연 일본 기업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소규모의 사업체들은 물론이거니와 혼다, 닛산 같은 대기업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파나소닉은 심지어 이번에 반도체 사업이 완전히 몰락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페페TV는 소니가 혁신하지 않아 몰락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혁신하지 않는 일본의 대기업들 다들 소니 따라 후쿠시마 앞바다로 가게 생겼습니다. 1990년대 전후로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던